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와 사회의 의무인 복지를 위해 일하는 직업,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향후 10년간 가장 많이 증가할 직업 분류 19개 중 하나로 뽑힌 직업이기도 한데요. 2020년 새해를 맞아 자바라에서는 장애인 사회복지사 직업체험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복지사를 꿈꿔왔다는 장승호 상병.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돕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다녀봤는데 그때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이번에 좋은 기회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꿈을 꾸며 사회적 기업 창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다는 곽승현 병장. 사회복지라는 게 당장의 제 가족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미래가 걸렸을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야 제 가족뿐만 아니라 모두가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사회복지사를 체험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더 따뜻하게,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직업 사회복지사. 추운 겨울 마음속까지 훈훈하게 만들어줄 직업체험의 현장. 나와 당신, 우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사회복지사를 만나러 갑니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용사들의 근무지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애덕의 집. 저희 애덕의 집은 3개의 여자 마을하고 한 군데 남자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자 마을 갈 건데 여기서 또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근무하실 거예요. 지적 장애인들이 24시간 거주하는 시설인 만큼 둘러볼 곳이 많습니다. 해바라기 마을이라고 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군인 충성 필승. 애덕 가족 여러분 잘 부탁해요. 여기는 저희 의료 팀장님이시면서 물리치료 안녕하세요. 많이 만나게 되실 거예요 이제. 전문 물리치료사를 도와 장애인들의 재활과 치료를 돕는 일도 장애인 시설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중 하나. 여기는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계시는 곳이고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계시고 또 여기 영양사님이랑 자원봉사 담당하시는 분들, 상담평가 요원 뭐 같이 있으실 거고 이제 앞으로 여기서 근무하실 거예요.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애덕의 집에는 22명의 사회복지사들과 52명의 이용인들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먼저 환영합니다. 52명의 가족들과의 떨리는 첫 만남. 저는 곽승현 병장이라고 합니다. 목요일까지 같이 지내게 될 텐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승호 상병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용사들을 맞아줍니다. 우선은 이제 외경 자체로 봤을 때 되게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안정적인 기분을 받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장애인분들이 이제 이용인 가족분들이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셔서 처음부터 인상은 되게 밝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진짜 들어가자마자 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반갑게 받아주셔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는 건지 되게 고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되게 진짜 활발하고 많이 밝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입 사회복지사들이 거쳐야 하는 시설장님과의 면담 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애덕의 집의 시설장입니다. 김안나마리아 수녀고요.
여기 장애인 분들에게도 막 이렇게 전 늘 어쨌든 우리 가족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만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선생님들도 이렇게 내가 일이 아니라 일로도 하지만은 정말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눠서 할 때 진정한 어떤 가족의 의미를 그 안에서도 찾을 수 있고 또 일의 보람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이제 채용할 때 좀 네.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정말 이렇게 가족들을 존중해 주는 거. 이 사람들이 불쌍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온전한 인격체로서 다시 이렇게 생명이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사들은. 그래서 절대 이렇게 뭘 할 수 있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는지 선생님들이 알아내고 자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뭐 하나 정말 못 들 수 없는 상황이어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들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선생님들에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일정한 교육과 실무 경험이 모두 필요한데요. 교육 이수 후 실무 경험을 쌓으면 2급 자격증을, 국가시험을 거쳐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취업하거나 사회복지직 공무원, 해당 분야의 전문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죠. 애덕의 집 견학을 마친 용사들,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용사들의 첫 업무는 바로 군고구마 만들기. 겨울에 이렇게 평소에도 군고구마를 자주 이렇게 해서 드시나요? 예, 종종 먹어요. 이제 붕어빵도 어떤 때는 구워 먹고요. 붕어빵. 예, 군고구마 보여드리면 아주 좋아해서 또 이게 건강에 좋고. 그럼 뭐 따로 해야 되는 저희가 뭐 방법이 있을까 이거를 할 때? 네, 저도 사실 여기 와서 처음 해봤고요. 그래서 불 조절 잘해서 젓가락으로 찔러보고 잘 익었을 때 갖다 드리면 되고요. 또 이제 입 대시지 않게 호호 플러스 해드시라고 예. 조금 식은 다음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맛있게 구워서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고구마도 잘 구워야 한다? 우스갯소리지만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다 보니 모든 방면에서 다재다능해야 하는 직업이 바로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이용인들의 생활 프로그램을 짜고 계절에 맞는 활동이나 간식을 챙기는 일도 이곳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라는군요. 근데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따 드릴 때 조금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거든. 그리고 좀 한 개 이렇게 먹고 하면 먹다 보니까 목 막혀가지고 우유나 물이랑 같이 먹을 수 있게. 꼭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 네. 너무 뜨거워가지고. 진짜 맛있는 어서 들어오세요.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달콤한 별식. 용사들이 정성껏 준비한 군고구마 간식 시간입니다.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서 천천히 드세요. 아시겠죠? 네, 맛있게 드세요. 가시면 돼요. 이제 다음 분 오시고요. 자, 마찬가지 뜨거워요. 조심해서 드세요. 아시겠죠? 우유랑 같이 드세요. 주의사항까지 잊지 않고 잘 챙기는 용사들. 사회복지사로서의 첫걸음이 달콤합니다. 아침 9시. 사회복지사들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기 끝에만 색칠을 하시는 거예요? 애덕의 집 사회복지사들은 오전과 오후 2교대로 근무하는데요. 인수인계를 마친 오전 근무자들은 세면을 마친 이용인들의 숙소 정리를 돕고 개인의 수준과 욕구를 반영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요. 어머니. 어머니. 책을 이렇게 다시 안에 내용을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눈높이를 맞춰 대화하는 용사들. 이 앞부분 읽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니 정성. 어머니 정성.
이용인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오전 프로그램을 마치고 오후 1시는 애덕 라디오 방송 시간. 오늘은 특별히 이용인 건아 씨와 용사들이 1일 DJ를 맡았습니다. 오늘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저희가 이제 라디오를 같이 진행하게 됐는데 네. 어떻게 구성을 짜야 될지 한번 의논을 해보려고 지금 이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혹시 라디오 같은 거 하면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예. 그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수가 있더라도 이용인들 스스로 멘트를 생각하고 선곡까지 한다는군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방TV 취업교문록 자바라를 체험하고 있는 장승호 상병 그리고 곽승현 병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게스트 한 분이 계신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건아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안녕용의사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노래 들어보시죠. 멘트 좋고 노래 스타트. 구성진 노래가락이 울려 퍼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야 있나요? 자연스럽게 댄스 타임. 이번에는 저희가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군인이다 보니까 아이돌 그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트와이스의 메리 앤 해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깜찍한 멜로디가 흘러나오자 애덕의 집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됩니다. 노래 가사처럼 모두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애덕이 집에서 같이 마련해본 라디오 진행이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같이 잘 도와주신 건아 씨 그리고 장승호 상병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해보니까 기분이 좋고 이렇게 같이 생활해보니까 같이 제가 힘들지 않고 옆에서 도와드리고 해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감사해요. 라디오 방송을 마친 후 요리 프로그램에 투입. 저는 애덕의 집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로사 사회복지사고요. 저희 여기 세 분은 지금 요리 프로그램에 저희 참여해 주셨던 이용인 분들이세요. 이제 요리 프로그램이 왜 이제 중요한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용인 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내에서 혼자 이제 자립을 해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식사 해결 방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막상 자립을 하면 내가 어떻게 반찬을 준비하고 식사를 해야 되지라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립하기 전에 자립에 관련된 교육이랑 이제 저희 훈련처럼 이분들이 직접 반복적으로 주로 실생활에서 필요한 음식들을 직접 선정해서 반복적으로 조리해서 나만의 음식, 나만의 레시피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게 나중에 자립을 하면 식생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오늘의 미션 요리는 제육볶음과 멸치볶음. 그리고 고추 싹 뿌리는. 지역사회 매장을 이용하는 방법과 요리, 식사와 정리까지 교육해야 하는 고난이도 프로그램이라는데요. 용사들이 직접 기한 작성 후 결제를 받아 프로그램까지 진행하기 위해 이용인들과 함께 근처 마트로 나섰습니다. 레시피에 적힌 재료들을 직접 고르고 주문하는 일은 모두 이용인들이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옆에서 지켜보며 거두는 역할만 하죠. 여기서 생강하고 마늘 두 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수도회관이라고 써있잖아, 제조가. 다진 마늘의 제조 일자며 채소의 신선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모습이 베테랑 살림꾼들 같은데요. 깻잎, 고추는 몇 그램? 목사님 이거를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교육의 일부분인가요? 네, 그렇죠. 어차피 자립을 하면 본인들이 직접 물품도 구매를 해야 되고, 네,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구매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유통기한 확인하고 신선도 확인하고 직접 고를 수 있게 하거든요. 단편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애인 사회복지사의 역할. 장보기 미션을 마친 후 양손 가득 재료를 들고 애덕의 집 생활관에 도착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 느낌의 생활관에서 제육볶음과 멸치볶음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용인들이 애덕의 집을 떠나 자립하기 전 홀로 서기를 연습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곳은 저희 이용인분들이 이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네, 실제로 여기서 음식 치사나 네, 일상생활 이제 뭐 청소, 네, 세탁 이런 거를 여기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그냥 같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네. 자립을 시키려고 이제 노력하시는 게 계속 보이는데 혹시 그런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정부에서도 이제 탈시설이라는 네, 지원법이 또 생기고 또 저희 이용인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시설이 아닌 이제 개인적으로 독립해서 살고 싶다는 욕구들이 계속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욕구랑 이제 저희 정부에서 진행하는 그 방향성에 맞춰서 네,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네. 오늘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는데 저희가 하는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이용인분들이 그래도 이제 한두 번 네, 직접 요리를 해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서는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여기 세 분하고 같이 네, 음식을 만드시면서 네, 오늘 저녁 식사까지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돼지고기를 넣고 문져 있는 고기들을 떼어준다. 2. 모든 양념을 넣고 잘 걸고요. 양념장을 만든 후 돼지고기를 넣고 여기 좀만 잡아주겠어? 같은 요리를 반복해서 연습 중이라는 여성 이용인 3인방. 순서대로 고기 손질부터 시작하는데요. 즐거워 보이죠? 이게 수분 조금만 날아가고 나서 이렇게 조금 마르면 바로 기름 넣을게요. 이용인들이 주도적으로 요리할 수 있도록 용사들은 보조 역할에 충실히 임합니다. 더 돌릴까요? 쌈 채소는 깨끗하게 씻어놓고 오, 양파 써는 폼이 제법이죠? 오랜 시간 연습 또 연습한 끝에 얻어낸 결과라고 합니다. 장승호 상병, 양념장 보조를 맡았군요. 실수가 있더라도 이용인들 스스로 계량하고 조리하도록 맡긴다고 합니다. 양념장 넣고 채 썬 양파 넣고 근사한 제육볶음이 완성돼 갑니다. 화기를 사용하는 것도 이용인들이 직접 합니다. 불 앞에서 조리하는 게 불안한 용사들과 달리 우리 이용인 3인방은 익숙한 듯 즐거워 보입니다. 살짝 맛만요. 재밌기도 하고 더 맛있게 만들려고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제육볶음을 만들어봤었어요. 장장 4시간이 넘는 준비 끝에 자립의 희망을 담은 제육볶음과 멸치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같이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 혹시 어떠셨어요? 같이 해본 거는 처음이어서 재밌은 것 같긴 했어요. 같이 만들어 보니까 재밌고 그냥 즐거웠어요. 사실 이제 군생활 하면서 이렇게 체험을 하러 왔지만 같이 만들었던 경험이 이제 평생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배고파서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 갓 지은 흰밥에 비벼서 한 입. 커다란 상추쌈 만들어 야무지게 한 입. 아우 어쩜 맛있게도 먹네요. 너무 좋은 추억이 돼서 제육볶음이랑 멸치볶음 먹을 때마다 지금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군대 돌아가서 먹을 때마다 항상 이 생각 떠올리면서 감사하게 먹자고. 이용인들은 자립의 꿈을 담아, 용사들은 사회복지사의 꿈을 담아 만들어본 요리.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나누는 맛있는 저녁 시간.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말 그대로 식구가 될 수 있었던 하루. 많은 걸 느끼고 배웠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이제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여기 와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진행도 해보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본인께서 장애인분께서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은 도와준다기보다는 혼자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제가 보고 느낀 결과로는 절대로 정체해서는 안 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이용인분들이 조금 더 자립하고 혹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기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절대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수적으로 운전이나 뭐 요리, 기타 등등의 좀 다른 실무적인 일도 많이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는 빵 냄새 가득한 현장으로 출근했는데요. 애덕의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시옷 베이커리의 사회복지사 업무를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기 사회복지법인 애덕의 집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이자 또 원장인 김혜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장애인들은 집에서 출퇴근하는 장애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장애인들은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지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나 이런 쪽에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보호작업장이라는 어떤 보호 아래 일을 해서 노동을 한 대가로 급여를 받고 집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장애인들로 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애인들 간식을 좀 건강하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밀로 쿠키를 조금씩 만드시다가 이게 알려지면서 뭐 찾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뭐 취업 문제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저희 법인에서 이런 작업장을 만들었고요. 처음에는 장애인들이 한 6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여기 근로하는 장애인들이 40명이 넘습니다. 네. 인공 첨가물을 넣지 않고 우리밀, 우리쌀, 유정란, 우리 농산물 등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 사회와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빵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42명의 근로장애인들이 만든 케이크와 빵, 쿠키는 국방부 및 친환경 급식업체, 여성민우회 등에 납품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직원들은 시급을 받으며 라인별로 빵과 케이크, 쿠키를 생산하고 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들의 작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직업지원팀장 김정희라고 하는데요. 오늘 같이 체험이긴 하지만 1박 2일 동안 많은 걸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어떤 업무를 하면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케이크 작업을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작업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데코 라인이 그래도 가장 간편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이쪽에 서서 데코하는 거를 하나씩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은 1년 중 최고 성수기. 평소에 2배 이상 주문량이 폭주하는 시기라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12월 매출만 2억 원에 달하는 전문 베이커리 사업장이라는군요. 오늘 이제 주문이 몇 개가 들어가요? 저희가 이게 지금 보시면 주문서예요. 예. 군부대별로 그리고 케이크 종류별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같이 하신 작업은 화이트, 딸기, 고구마까지 한 거고요. 오늘 생산해야 하는 품목은 급식용 컵케이크, 미니 케이크, 군부대용 케이크와 고양시 탄생 축하 케이크,
군부대 증식용 구움떡과 학교 급식용 타르트 등등. 모든 생산 라인 풀 가동 중. 브랜드 빵집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멋스러운 케이크를 만들어내는 장애인 근로자들은 그야말로 프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공장 들어가서 봤을 때 사실 뭐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하지만 행동 자체도 다 중간중간 사회복지사분이 계시는데 행동이 다 똑같이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누가 비장애인이고 누가 장애인인지 구별이 안 갔습니다. 일단은 보자마자 든 생각은 되게 잘한다, 능숙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분명 이제 누군가에겐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분들은 이제 조금은 힘들 수 있는 부분을 능숙하게 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이제 장애인분들의 이미지는 진짜 잘못된 거고 고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커피 향이 나는 작업 공간. 용사들 주문이 밀린 티라미수 케이크 장식 파트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데코가 완성이 되면 이쪽으로 옮기실 건데 옮기실 때 혹시나 놓친 게 없는지 사인판하고 이 감자칩하고 이걸 확인하셔서 벨트 태워주시면 돼요. 네. 자, 수진 씨 작업 집중하세요. 딴 데 보지 말고. 사회복지사들은 작업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틈틈이 직원들의 상태를 살피며 작업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크런치를 올려주세요. 색 떨어졌어요. 여기 빨리. 선생님, 이쪽 작업하는 근무자의 속도를 보시고 올려주셔야 돼요. 지금 케이크 하나 파손됐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이쪽에서요. 자, 괜찮습니다. 안 보고 나서 주니까. 뭐라고요? 보고 나서 줘야 되는데 안 보고 나서 주니까. 자, 선생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선생님한테 빨리. 정미 씨. 파풀이 한번 하자. 여기 선생님, 또 작업 좀 알려주세요. 뭐라고 해야 돼요? 김정미 씨? 선생님한테 좀 알려주세요. 괜찮아요. 말해주는 거는 괜찮은 거잖아. 뭐라고 말할까요? 선생님, 작업 속도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눈 마주치고 얘기해보세요. 못해. 아니에요. 예. 사회복지사는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작업을 이어가도록 돕습니다. 본인 무슨 실수한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속도를 보고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 그냥 급하게 오다 보니까 계속 넣고 하다 보니까 하나가 케이크 떨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혼란도 잠시, 이내 안정을 찾은 생산팀. 크리스마스의 설레임과 탄생의 축복을 담은 케이크들이 속속 완성되어 나옵니다. 물 흐르듯 매끄럽게 이어지는 케이크 생산 작업. 어느덧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퇴근을 했겠지만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오늘은 1년 중 제일 바쁜 날이라 특별히 야간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근로장애인들의 급여는 월 140만 원 수준. 당연히 야근 수당도 받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야근을 많이 하시나요? 저희가 평소에는 안 하고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 때 12월 달에만 이제 좀 물량이 많아서 이제 12월에 야근이 좀 있고요. 평소에는 되도록이면 시간 안에 마무리하고 있어요. 네. 주문량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어 기쁘다는 사회복지사들. 베이커리에서 네. 사회복지사분들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들 같은 게 뭐가 있어요? 비영리 단체기는 하지만 생산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 이익 창출을 하는 목적은 이제 근로인들의 급여를 저희가 지급해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생산량에 있어서 분량이 나면 안 되고 시간 안에 생산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서포트를 해주는 거고 그 역할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말하면 이 분들이 여기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게 가장 크다고 봐요. 네. 사실 일하면서 뭐 힘든 것도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보람을 좀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쩔 때 제일 보람을 느끼시나요?
저희는 이제 작업 지도라고 해서 현장에서 지도를 많이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분의 능력에 맞춰서 지도를 한다고 해도 그만큼의 향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와 별개로도 내가 이 정도의 개입을 하고 여러 번의 지도를 했을 때 아까 그 강훈희 씨라는 친구 아이씨 그 친구도 여러 번의 지도 끝에 그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처럼 뭔가 그렇게 행동적으로 보여줬을 때 이제 지도사 입장에서는 이제 성취감을 좀 느끼죠. 약간 성장했을 때 네. 네. 주는 만큼 받는 직업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라는 직업 자체가 서비스를 준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줌을 통해서 또 사회복지사들도 기쁨을 느끼고 또 사회복지사들도 성장을 하는 그런 좋은 이제 협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을 봤을 때 마냥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도움을 줬을 때 그에 따라서 발전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피드백으로 저희 또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성장해가는 밤입니다. 새벽부터 빵 굽는 냄새가 솔솔. 이게 쌀로 만든 구움떡이라고 해서 국방부 국무지원단에 나갈 구움떡이거든요. 근데 보면 꼭 빵 같죠? 네. 저는 들어올 때부터 토스트인가 싶어가지고. 그렇죠. 예. 이게 보통 전통떡은 찌는 거고요. 구움떡은 오븐에 굽는 거예요. 저희는 구워서 하는 구움떡을 하거든요. 군부대 증식용으로 납품되는 구움떡 2,000개 배송 대기 중. 예, 오늘 이제 국방부 내에 있는 근무지원단에 떡 증식을 배송을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그 국방부 근무지원단 배송 갈 그 떡 증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싣고서 저희 차로 용산에 있는 국방부까지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구움떡이 이제 군대에 어떤 용도로 들어가는 건가요? 국방부 예산 중에 한 달에 월 2회 군인들한테 떡 증식을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전통떡이 들어갔었는데요. 요즘 젊은 장병들이 전통떡을 잘 안 먹으니까 저희는 이제 베이커리를 하고 있어서 구움떡이라고 해서 빵 비슷한 걸 개발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전부 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되게 무겁습니다. 밀 대신 쌀로, 찌는 대신 구워서 만든 구움떡. 각 부대에서 인기라는데요. 장애인 보호작업장 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직접 배송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국방부 내에 있는 근무지원단이고요. 저희가 오늘 증식 떡을 납품하기 위해서 여기 도착을 한 거고요. 지금 이제 받으러 나오셔서 제품을 내려서 드리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구움떡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 근로인분들이 만든 건데 그거를 이제 군인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게요. 어쨌든 국방부에서 이 구움떡을 소비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장애인분들이 또 하실 일이 있는 거고 또 그로 인해서도 그분들이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무지원단 및 인근 부대를 돌며 구움떡 2,000개 배송 완료 후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 들렀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누적 취득 인원 100만 명 시대. 협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복지사 협회가 어떤 일을 한지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이에요. 국가가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을 만들어 놓고 그 자격을 관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자격을 취득하면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퇴직할 때 그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또 서포트하는 그런 조직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렇게 자선사업으로 그냥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선사업의 개념을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일이 더 전문가가 필요하고 좀 교육훈련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98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국가가 정하는 국가 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있는 저희에게 혹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혹시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회복지사가 된다는 것은 남을 도와주는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남은 누구나 도울 수 있지, 그런 자원봉사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라는 생각이 있지만 사회복지사는 그런 돌봄의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로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갖추는 그야말로 4차 혁명 시대에도 가장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고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지가 중요시되는 시대, 돌봄 전문가가 될 것을 다짐하며 애덕의 집으로 복귀.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특별 행사가 있는 날. 크리스마스 겸 송년 파티가 있거든요. 혹시 뭐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노래 부르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특별 공연을 위해 부대에서부터 노래 연습을 해왔다는 용사들. 멋진 공연 기대할게요. 같이 이제 그다음에 먼저 들어가시고 하나, 둘, 셋, 넷.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네 하고 그다음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드디어 송년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광고 진절교회 사람들과 근무하고 있는 마수년 원장님, 안수호 선생님이 오늘을 위해 특별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오르게 된 이유는 이제 애덕의 집 가족분들이 저희에게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어쩌다 맞추신 그대라는 노래를 저희가 같이 부르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좀 긴장되고 설레는데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긴장한 용사들을 위해 지원군 등장. 긴장된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신났던 용사들의 무대에 이어 자칭 애덕의 집 댄스 머신 현진 씨의 댄스 타임. 후끈 달아오른 애덕 스테이지.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 뉴 이어. 체험 마지막 날 아침 업무 시작. 저희 오늘 탁구 교실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탁구 교실 가겠습니다. 우리 버스 뭐 타고 가죠? 774번 타고 어디서 내려요? 그 혹시 그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뭐 원차량도 있어서 인솔해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더 편리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본인께서 찾아가실 수 있는 방법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지 않더라도 여가 시간에 탁구 치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때 그냥 체크카드 가지고 탁구장에 가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익히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매주 금요일은 생활체육의 날. 이용인 3명과 버스를 타고 시내에 있는 탁구장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교육의 일부. 저희는 지금 어디서 내리면 될까요? 고양시장이요. 고양시장이면 2번 정류장이 고양시장. 지금 내리면 될까요? 네네네. 현진 씨가 오히려 용사들을 안내하는군요. 네네네.
혹시 이런 활동의 교육 목적이 뭔가요? 굳이 저희가 원내 탁구장을 설치해서 안 하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지역 주민하고 어울리고 또 지역사회에 나와서 함께 활동하는 경험을 해보시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또 대중교통을 타고 나오고,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본인의 육체적 활동으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신체적 건강도 증진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어떻게 보면 재미만 있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지역사회와의 약간 협업, 깊은 뜻이 있었네요. 물 만난 고기 마냥 탁구 실력 발휘 중인 탁구왕 곽병장과 장상병. 애덕의 집 식구들 탁구 실력도 만만치 않은데요. 탁구는 금요일마다 꼭 가끔 한 번씩 나오면은 이제 사인 받고 이제 레슨은 첫 번째로 하고 그렇게 해요.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부대 복귀를 앞둔 시간, 용사들이 4박 5일간의 이야기를 담아 영상 편지를 만들었습니다. 목요일까지 같이 지내게 될 텐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래는 이제 기억 속에 묻혀진 작은 노래 됐지만 우리들 맘엔 영원히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안녕은 영원한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같이 지내고 같이 활동하면서 제가 오히려 더 좋은 기운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평생 살면서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잘해주셔서 저희는 그냥 오로지 감사하다는 얘기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밝고 활발한 모습을 유지해주시면서 잘 지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망에 대하여 경례 필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저주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작은 촛불을 켜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얼마만큼의 사랑을 쏟고 있느냐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 되기를 꿈꾸는 모든 청춘들을 응원합니다.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취업견물록 잡아라. 본방 시청을 못할 것 같으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먹방TV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다운받냐고요? 엠마켓에 들어가 국방TV를 한번 검색해보세요.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어요. 보시고요. 자, 마찬가지 뜨거워요. 조심해서 드세요. 아시겠죠?